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또 반등이 크게 나와줬죠.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상승 추세를 이끌어오는 건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보단 볼게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홀딩스보다는 약세로 아직 전반적인 2차 전지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포스코 홀딩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최근 뭐 리튬 가격 상승이나 또 주가 올라올 만한 재료들, 개별 재료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보다 바로 이 시장의 분위기가 과연, 또 이 시장이 확실한 수급의 재분배가 되는 그 시점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다. 아직 절대 고점 나온 거 아니다. 아직 고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진 우린 절대 매도를 할 수가 없고, 이 포스코홀딩스의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결국 개별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시장이라는 건 지수고, 또 우리나라 지수 또한 미증시나 미선물 시장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어제 일단 미증시를 보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3분기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4분기까지도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만들었고, 현재 오늘 목요일자 현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해외 증시 모든 게 다 빨간불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도 다시 한번 저점 바닥부터 좀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들이 약간 테슬라 주식의 약세에 조금 더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확실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좀 더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을 만한 나스닥을 보면요. 장 이제 끝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또 윗꼬리가 달리는 약간의 하락세로 좀 전환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혼조세는 맞아요. 여러 가지 혼조세가 맞는 게, 이거를 한 번 더 좀 보면은 분명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AI 버블 아니다라고 지금 더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AI 버블이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포스코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수급의 재분배가 진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지수가 이렇게 좀 흔들리다 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특정 종목들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제 재분배가 되는 시점이 저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SK도 약간 약세를 보였거든요, 오히려.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좋고 앞으로 수급들이 재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특히나 2차 전지 또한 이제 AI 쪽의 섹터와 제가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AI가 어 이 추론 AI로 이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대두가 되면서 2차 전지가 현재 뜨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 크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맞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일단 어제 그 호재와 함께 이 연준 의사록에선 12월 금리 인하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힘이 실리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됐잖아요.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가장 최신화 경제 지표가 9월 달이란 말이야. 빨라봤자 10월 달. 10월 달도 없어 사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이제 예측이 안 되잖아. 시장은 뭐라고요 제가?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뒤늦게라도 발표가 되었어야 할 10월 달 고용 보고서도 또다시 발표가 안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시간은 해결해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만 100% 생각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약세가 나올 때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잘 지켜줬듯이 하락세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가 한 번 더 빠질 만한 자리가 저는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봐요. 이게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만, 만약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아직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 아닌 일단은 홀딩하고 지켜볼 자리가 맞습니다. 자,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려 보자면,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홀딩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강세장의 특징이 뭐라고? 강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 오히려 강세장일수록 조정 구간들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가는 더 올라 있을 건데, 이런 강세장일수록 조정 구간들은 더 큼지막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여기서 최근에 하락세계로 나왔던 이 파동 안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흐름은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그 지점을 향해 너무나 이쁘게 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걸 거야. 이게 장기 파동으로 우리가 3파 고점까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끌고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게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을 자리는 더 밑구간에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안 온다? 그냥 아쉬운 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그림에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고점까지 끌고 갈 확률 또한 높아질 것이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고, 수익 또한 훨씬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진짜 최소 50%, 많으면 100%에서 200%대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또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음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한 통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제가 일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감사하다고 저에게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ETF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코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개별 종목의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어 뭘 해도 안 되더라고. 막 재무제표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도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새겨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상 마무리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